정말 얼마 안 남았죠? 불과 2년 뒤인 2026년,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곧 다가올 미래의 정치, 경제, 그리고 기술 지형도를 함께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2026년의 미래는요,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,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안정. 둘째, 우리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격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의 양면성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.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모든 변화의 근원, 그 시작점으로 바로 정치적 불안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.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트렌드는 바로 포퓰리즘의 시대입니다.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이런 정치 방식이 과연 전 세계의 안정성을 어떻게 흔들고 있을까요? 말로만 듣지 말고 데이터로 직접 한번 보시죠. 정말 놀랍게도 보고서의 데이터를 보면요,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에서 2025년까지 딱 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, 국가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는 늘어난 게 보이죠. 이런 정치적인 흐름이 그냥 구호나 이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자, GDP 10% 감소.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일자리는 줄고 월급은 안 오른다는 뜻이거든요. 우리 모두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거죠.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. 유럽만 봐도 이 흐름이 얼마나 거센지 바로 알 수 있어요. 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몇몇 나라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정치가 불안해지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? 네, 더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. 보고서가 던지는 두 번째 경고, 바로 사라진 평화입니다. 이제 평화는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운이 좋아야 누릴 수 있는 예외적인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죠? 말로만 불안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돈의 흐름을 보면 딱 알 수 있죠.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10년 내내 증가해서 그 액수가 무려 2조 6,800억 달러에 달합니다. 이건 전 세계가 진짜로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이 불안감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. 이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를 보세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냥 쭉 과거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.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인 겁니다. 자, 이렇게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?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. 정치와 경제, 이 둘은 정말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. 세 번째 트렌드는 세계 경제의 공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개발도상국들이 막 성장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공식이 있었잖아요.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예요. 중국의 엔진은 식어가고 나라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지면서 세계 경제의 게임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죠. 보고서는 특히 금융시장의 위험을 Everything Rally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. 말 그대로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오르는 현상이죠. 비유가 참 재밌죠. 모든 배가 파도를 타고 같이 올라갈 때는 다들 신나지만 만약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면 그냥 다 같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만큼 모든 자산의 위험이 서로 단단히 얽혀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. 그럼 이 모든 경제적 불안의 무게는 결국 누가 짊어지게 될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세계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입니다. 보고서는 이걸 중산층 압박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딱 세 가지 데이터만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. 자, 첫 번째 압박, 바로 저성장입니다. 앞으로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나눠 먹을 파이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. 그런데 파이는 줄어드는데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압박이 덮칩니다. 바로 끝없이 오르는 물가, 고물가입니다. 성장은 멈췄는데 물건값은 계속 오르니까 어때요? 월급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채우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. 여기에 마지막 펀치가 날아옵니다. 바로 고금리죠. 대출 이자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성장, 고물가, 고금리,
이 삼중고가 말 그대로 중산층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의 암울한 이야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와일드 파드죠. 바로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 같아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앙을 더 빨리 불러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 기술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? 네, 당연히 AI입니다.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. 지금 이 AI 열풍, 과연 세상을 바꿀 진짜 혁명일까요? 아니면 한순간에 꺼져버릴 거대한 거품일까요? 보고서도 이 치열한 논쟁을 집중 조명합니다. 이 논쟁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보고서는 이걸 닷컴 버블과 산업혁명에 비유하고 있어요.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와 돈이 몰리는 걸 보면 꼭 2000년대 닷컴 버블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IT 업계에만 한정됐던 그때랑은 다르게 AI는 사회 전반을 바꾸고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는 산업혁명에 더 가깝다는 거죠. 하지만 정작 시장의 큰손들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절반 이상이 AI 주식은 이미 버블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. 이 열기 뒤에 숨은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. 자, 마지막 7번째 트렌드는 바로 디지털 자산의 진화입니다.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보고서는 딱 3단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. 1단계는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처럼 좀 투기적인 성격이 강했던 시기고요. 2단계는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제 자산을 디지털 증표로 만드는 이른바 토큰화 단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이 디지털 금융이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과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의 단계입니다.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연평균 115%씩 성장하고 있대요. 이건 뭐 성장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갈라지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손에 쥔 이 강력한 기술이라는 도구는 과연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까요? 아니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이 될까요? 그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을 겁니다.